자, 반갑습니다. 배순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순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집값 본격 하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든 시기죠.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네 일상 또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한번 크게 폭락을 한 후 요즘 들어서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집값은, 아파트 가격은,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감정원의 주간 부동산 매매 가격 그래프를 살펴보면요, 상승세가 감소되고 있죠. 또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하락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만큼의 큰 폭의 하락 분위기는 연출되고 있지는 아니한 거죠. 오히려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죠? 그래요. 전 세계가 난리고 대한민국이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값은 왜 안 떨어질까? 그래요. 주식은 폭락을 했는데 왜 집값은 폭락을 하지 않을까? 이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또한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물론 이 방송은요, 투자의 참고 자료예요. 어떻게 보면 참고 자료로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또 이러한 방송이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부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주식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유동성인 것 같아요. 주식의 유동성은요, 굉장히 좋죠. 매수 장벽이 없어요. 소액이든 100만 원 가지고도 주식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10만 원 가지고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5만 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소액으로 주식은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장벽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내가 팔고 싶을 때는 주식은 언제든지 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 팔고 싶어.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파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에 반해서 부동산은요, 주식에 비하여 유동성이 좋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환급성이 좋지 않다는 거죠. 매수할 때를 보더라도 일단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시고 싶어. 특히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시고자 한다. 그럼 금액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0억이든 20억이든. 즉 고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팔고 싶다고 우리 아파트가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이 아파트를 우리 아파트를 살 매수자가 나타나야지 우리 아파트가 팔리는 거지 않습니까? 즉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하다, 황금성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금융위기가 됐든 전 세계적인 질병이 이렇게 터질 경우에는 주식은 즉시 시장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즉 폭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하여 부동산은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주식은 폭락의 그래프를 띄고 있는데 부동산은 이처럼 폭락의 그래프를 띄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동산은 주식에 비하여 황금성은 떨어지지만 안전한 자산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동산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할까요? 그게 궁금하시죠? 그래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그 시기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과거의 통계와 또 과거의 자료에 의하여 일정 부분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07년도 11월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매매 금액 변동률 자료와요, 주식 그래프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코스피 월봉인데요. 2003년도 코스피 지수가 512에서 2007년도 하반기 코스피 지수가 2000을 넘었지 않습니까?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다.
무려 4배 가까이 주식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 줄기차게 올랐죠. 그런데요, 2007년도 4월달 미국의 2위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인 뉴센츄리 파이낸셜이 파산하고요. AIG 보험회사는 23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었고요. 세계 3위 은행인 HSBC는 미국 주택시장에서 무려 107억 달러를 회수 못할 위기. 여기서 107억 달러라는 것은 10조가 넘어가는 돈을 회수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금융위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 11월 달 코스피 지수는요, 1차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도 1월 달까지 급락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2007년도 11월 달 2000포인트대, 2008년도 1월 달 1500포인트대.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무려 500포인트 가까이 되는 이런 지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2007년도 11월부터 또 2008년도 1월 이렇게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폭락을 했는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요, 한국감정원의 2008년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자료인데요. 이 빨간색 박스를 자세히 보시면요, 2007년도 12월부터 2008년도 4월까지 주식시장은 폭락을 했는데 오히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이처럼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나요? 주식은 폭락을 하는데 부동산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참 희한하지 않나요? 그래요. 희한해요. 주식도 희한하고 부동산도 희한하고 이 재테크도 희한한 거죠. 그런데요, 2008년도 7월달 일본의 은행 보험사들이 문제되는 채권 보유분이 9조 엔이나 되고요. 2008년도 9월달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죠. 그리고 2008년도 10월달 우리나라는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죠. 그리고 11월 달에는 미국은 금융위기를 진화하기 위해서 7조 달러를 긴급하게 투입하죠.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폭발했다, 터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2008년도 9월달 대한민국의 주식 거래프는요, 2차 폭락을 하게 되죠. 2008년도 9월 코스피 지수가 1400에서 900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를 1차와 2차 폭락을 합치면요, 2007년도 11월부터 2008년도 10월달까지 요 기간을 합치면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에서 코스피 지수 1000이 깨지고 800단위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죠. 정말 엄청난 폭락이 이루어진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주식시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하락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하락했다가 일시적 상승, 또 하락, 또 일시적 상승, 또 하락, 폭락, 이런 과정을 이어져 와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반토막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동산을 놓고 본다면 2008년도 4월달 고점으로 하여 5월달, 6월달 상승폭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7월달 들어서 크게 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월달 들어서는 2차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은, 즉 2008년도 하반기 이후에 부동산 가격, 요 가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거의 악몽의 부동산 시장의 도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당시 분위기를 그냥 쉽게 말씀을 해드리면요, 부동산은 끝났어 라는 이런 시기였죠. 2008년도 2009년도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끔찍하지 않습니까? 또 분양 아파트 마이너스 프리미엄 끔찍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의 폭락 끔찍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처럼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그냥 일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상승으로 갔다가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하락으로 반전이 되고 하락으로 반전된 후에 급락이 이어지는 이러한 과정이 이어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부동산은 현재를 놓고 본다면 언제 급락할까요? 먼저 2007년도와 2008년도 주식 그래프와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표,
요 두 가지를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주식은 2007년도 11월 달부터 급락을 시작됨을 알 수가 있고요. 부동산은 2008년도 7월 달부터 급락이 시작되었죠. 이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요. 주식의 급락 시점인 2007년도 11월과 부동산의 급락 시점인 2008년도 7월, 요 사이의 개월수는 8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선행지수인 주식의 폭락은 후행지수인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따라서 주식은 환급성이 좋아 선행지수라 하고 부동산은 환급성이 주식에 비하여 좋지 아니하므로 후행지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오늘의 저희 생각의 핵심, 부동산은 언제 본격적인 하락을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요. 2020년 2월 달부터 선행지수인 주식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였죠. 여기에 8개월을 더하면, 즉 2020년 2월 달부터 8개월을 더하면 2020년 10월 달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전 부동산은 2020년 10월 달부터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희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죠. 2020년 10월 달에는 추석이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으로 또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보다는 확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됐던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를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또한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현재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경제 사정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공격적인 투자 전략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투자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생각 아닐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